자, 안녕하세요. 4월 5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연준 관계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 거기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유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동의 이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좀 개별적으로 포인트 짚어야 될 게 뭐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는데 이 근본적인 이유가 물가 잡혔으니까 경기 침체되는 거 맞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경기는 잘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물가가 목표가 2%인데 3%대에서 여기서 더 이상 안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나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거기다가 리치먼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직 물가가 완벽하게 잡힌 건 아니기 때문에 긴축 정책이 결국 경제 둔화를 만들긴 해야 되겠지만, 긴축 정책이 결국 경기 둔화를 만들긴 하겠지만 지금은 빠르게 움직여야 될 땐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하니까 시장 사람들은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된다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악재라고 보겠죠. 하다 보니까 이 관련 내용 때문에 시장이 크게 빠지는데 어느 정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런 모습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괜찮은 부분은 계속되는 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 경기 둔화되는 걸 보기 전에 금리 인하를 진행하려는 게 현재 연준의 이 스탠스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감원 계획을 보면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 경기가 빅테크를 제외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근데 빅테크마저도 점점 시장이 둔화되는 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겠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니까 이렇게 안 좋은 내용이 나와가지고 증시가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나오는 지표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자, 국채 가격 올라갔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의 연방기금 선물 시장을 딱 봤을 때 금리 인하 6월달 확률 보면은 여전히 61.4%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계속 6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과반 이상은 6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요 스탠스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표가 계속 갈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만 이렇게 경제가 둔화되는 모습이 꾸준하게 보여지고 국채까지도 수급이 계속해서 몰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느 순간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도 바뀌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설령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7월 달에도 FOMC 있잖아요. 이때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좀 길게 보고 7월이라고 하더라도 3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3달이면 선반영 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금방 돼요, 이거. 올해 3월 달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 10월부터 반영이 됐잖아요. 5달이에요, 5달. 3달이면 예, 금방 오는 거니까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시면서 크게 바뀌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긍정적으로 쭉 한번 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단타 하시는 분들께는 안 좋은 시장일 수도 있다라고 하다가도 중장기 보시는 분들께는 이보다 좋은 게 있나?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만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이제 그 주변국들을 이제 공격, 그러니까 맞은 걸 대응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건드려선 안 될 거를 건드렸어요. 뭐 이란 대사관을 쳤습니다. 시리아 안에 있는 거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대사관은요, 남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국의 영토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자국의 영토를 공격을 당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국가 간의 자존심 문제 이런 걸로도 이제 비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심각할 수밖에 없겠죠. 하니까 지금 뭐 이란이 직접적으로 보복을 하겠다라는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비상 막 이런 얘기 들려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최근에 뭐 휴전, 이 종전 관련된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오다가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상대방 쪽에서도 이스라엘이 조금 몰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 협상 테이블 앉으려고 했다가도 이걸 잠깐 멈추려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오죽하면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네타냐후가 휴전 종전을 원치를 않아 했었어요. 친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상식적으로 대사관을 치는 게 말이 되느냐. 일개 병사가 자기 마음대로 거기를 주둔할 수 있어? 아니, 그건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시장이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에 하나인데, 가스 관련해가지고 천연가스 있죠. 이 생산량 여기가 2등인가? 만약 여기서 이란이 진짜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원유와 가스 쪽 관련해가지고 글로벌에 제재를 받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글로벌로 좀 많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잖아요. 사용량 자체가 줄어드니까. 근데 이란이랑 러시아랑 같이 이제 규제 받잖아요. 그럼 천연가스 전 세계 1, 2등 국가가 네,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사용량 자체가 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겠죠. 무엇보다 천연가스 발전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 갖고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발전 관련으로 해서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 부담 되겠죠? 유가에다가 가스까지 올라가? 와, 상상하기도 싫네요. 자,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86.59달러로 플러스 1.36%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 강세에 달러는 약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을 만한 개별적인 뉴스가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 일단 지금 대만 다시 일단 지금 대만 지진 났죠. 예, 굉장히 크게 나가지고 지금 반도체 공장이 미세 공정이다 보니까 이 진동에 되게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생산 공정이 올스탑된 것이 아니냐 막 이런 얘기 들려오고 있는데 아직은 뭐 80% 정도 복구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나머지 20%가 보다 아직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일부 라인 재개 시간 필요하면은 반도체 공급 차질 불가피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여기에서 떠올릴 수 있는 건 뭐다? 여기에 반사수혜를 받는 삼성과 하이닉스 분명히 떠오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관련으로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OLED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한국에선 LG와 삼성이 손을 잡고 중국 업체를 누르려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소형 OLED에까지 좀 힘을 줘가지고 이쪽 시장을 좀 잡아먹으려는 삼성의 움직임,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디스플레이 관련으로 해가지고 시장 자체를 어떻게든 끌고 가려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향후 국제 소송을 통해서 잘 막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었을 때 구체적인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한번 떠오를 수 있다라는 거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대랑 지금 일본의 이 토요타 관련된 자동차와 함께 수소, 자율주행 이쪽 지금 협업 진행보다 무엇보다 이제 한국 쪽에서 수소가 생각보다 되게 잘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원전 쪽을 계속 밀면서 수소도 같이 떠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네트워크만 잘 되면은 이전보다는 그래도 수소 자체를 이용하려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자동차의 가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직도 봐야 될 건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조금씩 인프라가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이용자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기에 뭐 베타 테스터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뭐 지자체나 아니면은 기관들에서 조금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위협 시장을 노린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글로벌 전기차의 치킨 싸움으로 다시 치킨 게임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이 한 번 더 커질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며 전기차 부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소재들 이쪽은 계속 장사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6호가 온다 하면서 화장품 카지노 이런 쪽이 요즘에 막 증시가 급등하고 하면서 돈 번 사람이 예전보다 물론 서민들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힘듭니다. 일본 쪽에서도 여행객이 급증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좋아 화장품 그 K컬처 관련으로 해가지고 연결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기회가 오고 있구나 정도로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도 같이 한번 만들어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보고 어려운 시장 이겨나가고 싶다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좀 시장이 안 좋은데 올라가요. 이거 결국 수급이 아래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나오고 있는 내용들 우리가 핵심으로 짚으면 좋을 내용들 뭐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것 때문에 꾸준하게 요즘에 올라가고 있죠? AI 관련 테마로 SMR도 떠오르다 보니까는 결국에 올라간다. 근데 AI가 도대체 뭐길래 SMR 계속 얘기하느냐? 요거 이제 오랜만에 한 번만 더 다뤄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AI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 자체가 전기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기존에 있는 전력 구조로는 좀 전력 공급량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니즈 자체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이게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하니까 아예 대놓고 우리 데이터 센터만을 위한 전략 공급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부분이 보여지게 된 거고, 그랬을 때 비교적 저렴하게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SMR이 쭉 하고 떠오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 거죠. 막 풍력이나 이런 게 싸지 않냐라고 하지만 땅이 필요하고 인허가가 필요하고 주변 이 주민들의 허가가 필요하잖아요. 물론 SMR도 그런 부분으로 같은 과정을 걸치긴 해야 되겠지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SMR 같은 경우가 지금은 뭐 정부의 지원도 있을 것이고 필요한 땅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그들과 비교하면 좀 소규모의 구간 이게 필요하다 보니까는 이게 차라리 더 매력적이지 않냐 라는 것들이 많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더욱더 전 세계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SMR에 대한 이야기도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지금 SMR이 완공된 거라도 하나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시작이다. 현재 첫 번째가 어느 정도 이제 공사 시작한다라는 내용이 들려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두산은 여기에 이제 어떻게 수혜를 받느냐, 이것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1조 원 이상을 투자해가지고요. 이제 우리는 원전의 파운드리가 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며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둘씩 레퍼런스가 확보되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이게 되게 위험한 그러한 발전이다 보니까는 이왕이면 검증된 쪽으로 사람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럼 두산은 여기에도 실제로 많이 몰리는 이러한 부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괜찮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첫 번째 삽 뜨는 거 언제쯤인지 요거 한번 보면 좋은데, 현재 어떤 얘기 들려오고 있다? 자,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이번 달 공개될 예정인데 여기에서 SMR 첫 논의가 시작이 되었다 들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논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물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순식간에 SMR 쪽으로 두산 입장에서 레퍼런스를 계속 쌓아갈 수 있는 기회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이걸 통해서 해외 수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 생산에 대한 단가까지 낮추게 된다면 활성화율도 글로벌적으로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올라가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이구나 편하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수급을 한번 보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게 무엇이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게 외국인 수급이죠. 예. 이렇게 쌓여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까지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그럼 오늘도 빨간불로 마치고 설령 마이너스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양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빨간불 몇 번 더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좀 여기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얘는 외국인 수급으로 인해서 꾸준하게 급등을 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한 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볼린저 하단부근 이렇게 찍고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어디를 돌파하는 게 핵심이다? 21선. 그러면 어디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볼린저 상단. 그럼 여기에서는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는지 확인하시고요. 위에 있다면은 이렇게 쭉 하고 끌고 가는 식으로 보시면 좋고, 만약에 이 아래에서 맞고 떨어지게 된다면은
어쩔 수 없다. 단기적으로 나는 조정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매도하시고, 그게 아니라 끌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1선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뭐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요? 외국인 수급 깔려 있으면은 쭉쭉 끌고 가시는 거 괜찮은 거예요. 대신에 2만 원 부근에서는 물려있는 개미가 많다 보니까는 여기는 좀 소화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건 인지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만 원 아래까지만 수월함 일단은 느껴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고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게 되었는데 요 글로 한 번씩 써보면서 영상까지 마쳐보도록 하면 그냥 원전에 대해서 지금 좋은 내용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유지가 된다면 특히나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냥 편안하게 봐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 유지되는 게 베스트긴 한데 21선 돌파하면 볼린저 상단까지 가는 거 노려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상단을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2만 원 아래까지 매물이 비어있기 때문에 작은 힘으로도 튕겨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수월하게 보자. 하지만 이 이상으로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여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개미들 물량을 소화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리며 두산 에너빌리티 현 시점에서 또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